자, 아래 속보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129 대책 이후에 추가로 파격적으로 올해 안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아주 큰 계획인데요. 부지가 확보된 2만 7천 호도 오늘 지역과 함께 발표를 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금융 대책도 파격적으로 나왔는데요.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펫버스 청년 주택 발언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청년들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 아파트 이외의 빌라 같은 이 주거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인데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빌라를 살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주겠다. 지금 대출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층에서는 이게 좀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지요? 근데 첫 번째는 저 혜택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요? 원래 저 혜택은 금융 당국이 주는 혜택이 아니고 네. 원래 사적인 금융에서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겠던 거잖아요. 그래서 막아놨던 걸 푼다는 의미라서 전 혜택을 보기 어렵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하면 되는 거죠. 저거를 막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내 앞으로의 수입 등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신용평가하고 빌려준다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등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이 현 상황에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살고 싶은 지역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저 주거권도 국가가 정해준다.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좀 하신 말씀 중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 공원을 반대한다는 것은 나는 어린이 공원에 집을 짓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지 오세훈 시장이 반대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그린벨트 지역 해제 이것도 정부가 이미 다 지침을 고쳐놔서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제 조금 더 뭐 순증 효과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달라는 거지. 네. 오세훈 시장이 현재 발목 잡고 있다? 저런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인허가권은 이미 시작이 되고 나서 인허가권 행사할 단계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아직?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원래 8,000호로 돼 있다가 네. 1만 호로 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네. 아직 서울시가 뭐 인허가권을 지금 발동한 것도 아니고 그 단계도 아닌데 왜 발목 잡는다고 하느냐라고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자, 다시 아까 나누던 이야기, 청년들에 대한 금융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민심을 끓게 만들었던 이른바 펫버스 청년집들 논란. 자, 황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년들의 화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조롱의 뜻을 담은 밈들에 이어서 이제는 밈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버스 여러 대가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 내부에는 침대와 소파, 주방까지 갖춰져 있는 저런 모습인데요. 이틀 전 실제로 저 코인이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를 위해서 발행됐대요. 코인 이름은 버스하우스입니다. 영문으로는 K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코인 지금 코인 거래소 들어가면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거래나 교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위주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재미로 주고받는. 자, 어제였죠. 청년 안심주택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황당한 아이디어다라고 이 펫버스 주택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버스하우스 논란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까지도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글쎄요. 이런 것들로 지금 끓고 있는 청년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전에 그 용산 문제 같은 경우 용산 국제지구 같은 거 법률 하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협의 과정 자체와 관련해서 저는 용산이 왜 중요하냐면 네. 저희 그쪽 지역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상당히 예를 들면 서울 시내의 질이 좋은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지로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서울시와 정부가 충돌할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용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사회 합의 모델로서 용산을 갖다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그리고 가격이 좀 싼 공공 아파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전 그런 측면에서는 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건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황희 의원의 얘기는 솔직히 미안하죠. 네. 청년들한테 미안하고 네. 또 그다음에 지도부 차원에서 황희 의원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네. 볼 때 민주당으로서는 좀 창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해서 거기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런 아이디어라는 것이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노를 야기했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좀 포괄적인 방법의 청년 주택 주거 정책에 대해서 네. 새롭게 내놓고 네. 청년들에게 좀 반성, 네.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